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직장인 A씨입니다. 제 뒷글이 좀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일보다는 사람이 힘들다. 내 잘못인가? 움츠러든 당신에게 나 정도면 괜찮은 상사지 안심하는 당신에게 직장 갑질 전문인 최인 노무사가 건네는 당부. 화폐는 자신과 모순되는 것들에 입맞추도록 강요한다고 마르크스는 일찍이 말했다. 돈의 전능성은 돈벌이의 어려움을 가증시킨다. 요즘에 회사 갈 때는 영혼을 빼놓고 가야 한다. 월급에는 모욕수당이 들어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스스로를 지우는 자기 모순적 행동의 괴로움은 존버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다. 더 이상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챕터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8년도 모 은행에서 신입사원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겠다며 신입사원 연수로 100km 행군을 해서 논란이 됐었다. 행군은 무박으로 이틀이나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성 사원들에게 피임약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다. 어떤 기업은 신입사원을 해병대 캠프로 보내기로 했고 등산을 시키기도 했다. 신입사원의 정신을 장악해야 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앞으로 회사 생활을 견디려면 이 정도의 정신무장은 필요하다라는 과시의 의도일까? 2014년에는 땅콩 해양으로 조연아 부사장의 일이 이슈화되었던 적이 있다. 그리고 조연아의 동생인 조현민도 대한항공 전무로서 물벼락의 갑질로 이슈가 됐었다. 회의 중 광고 대행사 직원의 얼굴에 음료가 들어있는 컵을 던진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반의사 불벌죄로 그는 무혐의로 나오게 되었다. 요 근래 우리 사회는 각종 갑질 이슈로 조용할 날이 없다. 2017년에는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연말 행사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장기자랑을 시켜 문제가 됐다. 그들은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 육체는 육체로 한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육체와 정신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임원들은 신입사원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얼마나 회사에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흐뭇한 시간이었다. 신입사원들에게 강요되는 장기자랑은 회사에 완전히 복종하도록 길들이는 세러머니 같은 것이었다. 2016년부터 국회는 갑질을 금지하는 각종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갑질을 금지하는 법은 최초로 2013년도에 발의가 되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임기 만료되었다. 그 중에 양진호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 2018년도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가 직원의 뺨을 때리는 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직원에게 살아있는 닭을 활로 쏘라고 하거나 칼로 베라는 엽기적인 지시를 했고 자신의 머리처럼 직원의 머리를 알록달록 염색하게 되었다. 영상이 언론에 공개될 수 있었던 것은 양진호가 직접 자신의 행위를 촬영하라고 주변에 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을 남겨서 덜미를 왜 잡혔을까 생각하다가 금세 소름이 끼쳤다. 양진호는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괴롭히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 나중에 재생해 볼 만큼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일주일 후 양진호는 수갑을 찾고 양진호를 다룬 기사는 3개월이 지나서야 잠잠해졌다. 그리고 비로소 국회에서 2018년도 양진호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인데 법제사 사법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대매왕격의 갑이 등장하자 갑의 폭주를 막을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는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